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자리잡자 채널에서는요, 퇴직하고 나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셔서 자리 잡으신 케이스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기업에서 영업관리와 채권관리 업무를 25년 동안 하시고 퇴직하시고 귀농하셔서 5년째 농사를 짓고 계신 이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스카이 법학과 출신인데요. 대기업에서 채권관리, 영업지원 업무를 주로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고향이 시골 출신이라 젊었을 때부터 늘 저런 생활을 꿈꾸며 동경해 왔고, 월급쟁이를 그만둔다면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인생 후반을 살 것이다,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자 구체적으로 준비한 시기는요, 퇴직하기 전에 한 2, 3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만두시게 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승진이 안 되고 후배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기 2, 3년 전부터 고향의 부모님이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고 계셨는데, 기존에는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작하시던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때마침 퇴직하고 나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가서 이제 논농사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니 좋은 직장 그만두고 힘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은, 본인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생각했던 그 전원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아내분이 또 이제 반대를 안 하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같이 이제 농사를 지으러 고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대부분 다가 귀농은 이분처럼 이제 부모님이 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본인이 농사 지을 땅을 이렇게 알아보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죠. 농사 짓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은 충분히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겠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있으면서 빚이 없었고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당장에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양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일정 정도의 세컨 잡을 통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 아내분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자금 관련 업무를 농한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파트타임 잡으로 내가 농사를 통해서 수익 구조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고, 내가 퇴직연금을 55세부터 받는 것으로 설계를 해뒀기 때문에 50세에 퇴직하고 5년간 버틸 수 있는 회사를 또 병행해서 다닌 겁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퇴직하자마자 이제 농사를 귀농을 하겠다 서로 상의하고, 아내분도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도 이제 베이비시터로 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을 했고요. 본인은 계약직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벌었다는 것이죠. 벌면서 농사 일을 같이 지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논농사, 쌀농사를 지었어요. 쌀농사를 지었는데,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논농사는 이제 밭농사보다는 훨씬 쉽다. 밭농사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나마 논농사는 그나마 조금 편하고, 또 이제 밭농사는 그냥 사시사철 일이 많지만은 논농사는 그나마 5년 정도 지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논농사를 통해서 이제 수익 구조가 좀 안정이 된 것입니다. 논농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벼수매대금과 이제 집불금 정도로 해서 한 4,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했고요. 비용은 농작업 대행비라든지, 농작업 대행비라고 하면은 같이 일을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죠. 주로 이제 농자재비, 농사 지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들, 농자재에 대한 비용들이 이제 발생하고, 부모님의 논이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 이제 일정 정도의 소작료 형태로 해서 드린 거 해서 총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있고요. 총 수입이 한 4,300만 원, 비용이 한 2천만 원 해서 이제 수입은 한 2,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논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쌀 농사죠. 논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수입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생활하는 것은 도시 생활하다가 이걸로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선배도 사실 처음에 이제 아이템들이 뭐 포도농사를 짓다가 지금 블루베리 농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도시에서 버는 이런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죠.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논농사 준비에 들어가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농한기로서 계약직 일을 했지만은 한참 바쁜 농번기가 되면은 농사일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일은 찾으면은 엄청 많고 안 하면은 안 하게 되는데 이분 생활은 매일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그게 한 4월부터 해서 벼 수확하는 그 시기, 한 9월, 10월 정도까지는 그 생활을 계속 하는데 혹서기, 그러니까 한참 더운 여름에는 이제 한낮 더위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주로 해가 없을 때 새벽 아침, 밤 이렇게 좀 해가 떨어졌을 때 일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하고요. 농사가 논농사, 밭농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논농사는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벼농사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매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수확량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밭농사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장사가 잘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돈을 벌지만 또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또 그게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이걸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귀농할 때는 논농사는 워낙 땅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농사는 지금은 그래도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농사가 이제 좀 많지만은 밭농사는 거의 다가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밭농사는 이제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또 길게 사시사철 또 준비하고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이제 추운 날씨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밭농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게 어려운 점 없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부분 다가 모르는 곳에 가면은 이제 막 시행착오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고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부모님도 계시고 주위에 친인척들도 있고 지인분들도 계셔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사람들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주위에 농사를 내가 귀농을 하더라도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굉장히 농사가 이제 힘들 거고 그 혼자서 이제 감당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에 커뮤니티에 속해서 본인이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한기가 끝나고 이제 논농사 준비하러 가는 그 시기인데 원래는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 얘기는 그래요. 이분은 이제 원래부터 이제 55세 때부터 퇴직연금이 나오는 걸로 설계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 나오는 게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계약직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고 또 그만뒀으니까 원래 초에 그만뒀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또 이제 실업급여가 월 한 15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준비해뒀던 퇴직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했고 이제는 퇴직연금이 나오니까 퇴직연금과 파트타임 잡을 그만둬도 퇴직연금으로 생활비 충당을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거기에서 집중하면서 하면은 이제 수입이 좀 더 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랬죠. 이제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 얘기는 그래요. 자기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그러니까 토대, 기본 기초가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부모님의 논농사 지을 수 있는 10,000평 정도가 부모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귀농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설사 내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부모님이나 주변에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으면 충분히 그걸 어려운 점을 커버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처음으로 귀농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농사라는 게 변수가 많고, 특히 이제 밭농사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1년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그대로 수입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이 밭농사는 특히나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고, 대안은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귀농을 하신다면 이제 특수작물,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작물 등을 하거나 이래야지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 모두가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러면은 그분은 이제 반대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땅을 사면 그 땅에서 내가 일정 정도 농사를 짓고 모든 걸 다 이제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그 생활 자체가 만만치 않고 기존에 그걸 또 적응하기까지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어쨌든 그게 소득으로, 특히 이제 누군가를,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부가가치를 일으켜서 먹고 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농촌 생활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더 자금 여력이 없이 하기에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촌에서의 어떤 빚을 내야 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제 아는 지인도 이제 포도농사를 한 1년 이상 짓다가 이제 도저히 이거는 내하고 안 맞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귀농에 대한 막연함, 이거는 절대적으로 인생 후반에 대해서 더 꼬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사가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일정 정도의 자금 가지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귀농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은 정말 자금 여력이 없이 빚을 내가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농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